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네랄을 둘러싸고 있는 논쟁, 유기 미네랄이냐 무기 미네랄이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같은 무기 미네랄은 나쁘고 고기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있는 유기 미네랄은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질 때 탭이나 거름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옳고 화학비료를 주는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학비료는 무기 미네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냥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수경 재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먹는 야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경 재배를 통해서 시장에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 수경 재배에 들어가는 물에는 어떤 것을 영양액으로 탈까요? 거름을 탈까요? 우리가 유기미네랄이라고 얘기한 유기물이라는 게 뭐냐면 동물의 사체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이것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을 유기미네랄이라고 하죠. 기자가 탄소 기자입니다. 탄소 동화작용을 거쳐서 나온 어떤 부분들을 유기물이라고 하고 거기에 포함된 걸 유기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기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세 존재하는 미네랄을 이야기합니다. 수경 재배에 들어가는 그 배양액은 전부 다 미네랄 뿐입니다.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조합한 것을 가지고 물에 타서 식물을 키우게 되면 식물이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그 물에다가 단백질이니 탄수화물이니 비타민이니 지방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무기 미네랄만 집어넣으면 식물은 아주 잘 자랍니다. 또한 예를 들어보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허파하면 아마존 밀림을 떠올립니다. 그게 무지무지 넓은 밀림에서 나무들이 산소를 내뿜어서 이 지구의 산소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지구상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곳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에 있는 해조류, 바다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이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바다에서 자라는 식물들 무엇을 먹고 살죠? 바닷물 속에 있어 떠돌아다니는 게 플랑크톤이고 바위 위에 붙어 있는 게 이제 해조류죠. 이들은 거기에다가 누군가 거름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흡수를 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무기 미네랄들을 흡수를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물고기들도 그걸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이라는 부분들은 그 미네랄 자체로서 이온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온화가 돼서 물에 녹을 때만이 우리가 이제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흡수가 안 되면은 그 미네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철이죠. 근데 우리가 쇳덩어리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어본들 그게 소화가 돼서 이온화가 되지를 않는 거죠. 철이 이온화가 됐을 때 흡수가 되는 거죠. 나트륨이 됐든 마그네슘이 됐든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이온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닷물 속에서 들어있는 이 미네랄들은 전부 다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온화가 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속을 만들게 되면 다시 물이 닿게 되면 다시 이온화 과정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우리 몸에서 바로 흡수가 될 수 있는 미네랄들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화학 비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화학 비료 자체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화학 비료를 흙에다가 뿌려서 농산물을 재배하면은 빠르게 농산물이 자랍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가죠.
왜 그러냐? 어떤 기술도 이 지구상에서 식물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을 갖춘 비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질소, 인산, 카리 이 몇 가지죠. 그걸 섞은 비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경 재배를 해보게 되면은 질소, 인산, 카리 이외에 수많은 미네랄을 더 첨가해야지만 식물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올바로 재배하려고 그러면은 이 수많은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도록 해줘야지만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비료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름을 준다든가 다른 흙을 갖다 덮어준다든가 유기질 비료를 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라든가 거름이나 탭이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과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를 해서 성장을 하는데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거름이나 이런 탭이 이런 부분들이 화학 비료보다 더 좋구나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나쁘고 이게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얼마나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비료의 좋고 나쁨의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게 유기질 비료냐 무기질 비료냐 이런 논쟁은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온화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느냐, 얼마나 다양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게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도 화학 비료처럼 화학 비료는 질소 비료, 인산 비료, 카리 비료가 있고 이게 섞어놓은 복합 비료 정도가 있죠. 하지만 다양한 미네랄들은 있지 않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는 다 NaCl, 염화 나트륨만 99% 들어있는 소금이 있다는 거죠. 이 소금을 먹었을 때는 다른 미네랄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소금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되 염화 나트륨도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칼륨도 들어있고 아연도 들어있고 황도 들어있고 몰리브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 이게 바로 좋은 소금이고 아까 유기질 비료 같은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네랄 논쟁은 다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다양성과 풍부하게 얼만큼 들어있느냐를 가지고 질을 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바닷물, 그 바닷물 그대로 말린 소금, 그런 소금이 바로 좋은 소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